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는 너희들 실제 입시랑 수업이랑 조금 접목시킬 수 있는 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걸로 이제 골라왔어. 빅데이터를 융합해서 최초의 한글 전시를 했는데 윤동주 작품 총 124편, 자주 사용된 시어 20개를 추출해서 아름다운 나라말 20개를 가지고 11명의 예술가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전시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작품 감상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 20점 정도의 이제 작품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너희들이 오늘 수업할 것과 연동돼서 볼 수 있는 작품들만 쌤이 몇 개만 뽑아봤어. 최현주 작가의 작품인데요. 한글 수의 작품이 원래는 광목 색실로 이렇게 이제 뜨개처럼 하는 거잖아. 우리가 일회용품들 사용하는 거 타포린, 폴리에틸렌, 에어캡 이런 소재들을 사용했고요. 그 위에 전선, 노끈, 골직, 리본 이런 소재들을 이용해서 한글을 따로 이제 수놓았어요. 모르고 볼 때는 사실 자기 관심사의 어떤 디테일이 아니면 너희들 눈이 잘 안 갈 수도 있고 가끔 뭐지? 하고 지나칠 때도 있을 거야. 근데 이 이제 작가는 일회용품이나 어떤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했고 전시되어 있는 모양이 북두칠성 모양이에요. 보면은 이 수의 틀들을 놓은 게. 근데 윤동주 시인이 옥중에 이제 별을 보면서 이제 위로받았을 거다라는 것을 표현했다고 해. 그리고 왜 한글이라는 전시를 하는데 수의 틀을 사용하였는가? 이제 그것도 한글이 여자들의 문맹을 깨우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하잖아요. 여자들이 이제 수 많이 놓았잖아. 그런 거를 조금 더 의미를 많이 두어서 이런 작업을 했다고 해. 테리 보더라는 작가예요. 철사를 접고 구부리고 캐릭터에다가 감정이입하고 소통을 끌어내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 벤트 아트 작가인데 현실 세계를 풍자를 많이 하고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그런 작가로 유명하다고 해요. 아이와 얼굴. 그 작가에게 리을은 다른 자음들과 달리 안정적인 형태로 보였다. 나는 두 개의 리을을 서로 맞물리게 한 후 그 위에 기역과 이응을 각각 코와 입으로 매치하고 몸의 일부는 눈으로 활용했다. 얼굴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점토를 사용하여 치아와 눈동자, 손을 붙였다. 그 블럭 조각 놀이 하듯이 툭툭 던지듯이 배치하고 퍼즐처럼 얼굴 모양을 맞추면서 이제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작품, 평면 작품인데 제목은 낮잠 자는 아이예요. 의인화된 사물과 캐릭터의 동작, 자세, 주변 상황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가로서 이 작품은 특유의 기발한 상상력과 유머 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놀던 아이가 그냥 양팔 다리를 크게 벌리고 그냥 놀다가 잠이 든 거야. 김신일 작가가 고른 단어는 작품만 봐서는 모르겠죠. 근데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마음. 버려진 재활용품을 촬영한 후에 이미지를 그래픽 툴로 이용하여서 가로로 길게 느리고 이미지를 다시 자르고 느리고 이렇게 이어붙이는 수작업을 반복해서 오색의 수많은 가로선들 사이에 미세한 틈 사이로 보이는 그런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틈 사이로 빛을 투과하여서 오색의 빛깔로 완성된 바탕 뒤에 한글을 형상화한 이미지를 보여지게 했습니다. 한글 마와 음의 요소인 미음과 이응의 일부가 보여집니다. 전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미음이라고 쉽게 인지를 하지는 못해요. 일종의 기호처럼 작용해서 이게 미음인지 기역인지 니은인지 헷갈리게 하면서 나, 밤, 하늘, 사람, 아침, 가을, 거리 여러 단어의 형태를 일부러 추론할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었어요. 작가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일종의 코드처럼 보이게 해서 이 한글을 조형 언어로서 해석하고 폭넓은 관점으로 한글을 바라볼 수 있게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양대원 작가, 이 작가는 한글 나의 문자를 형상화한 평면과 입체 작품 두 가지를 선보였습니다. 공간 설치 작품인 나는 한글 나의 문자 모양을 자음과 모음으로 각각 분리시키고
가운데 오브제를 결합했어요. 독특한 공간을 연출했는데 한글 자음 모음으로 이루어진 이 문자 공간은 수직의 형태로 매달린 마네킹 두 상으로 하여금 각각 X, Y 축으로 좌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조형 요소, 선과 면으로 조합된 공간으로서 2차원으로 제한된 문자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3차원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작가의 작품이고요. 양대원 작가의 정체성을 형상화해서 나라는 그 글자가 아까 입체에서는 확실하게 그림자로 하여금 나 이렇게 보였죠. 여기서는 조금 더 분해했어. 그래서 나가 직선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 직선들을 나열해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나 형상화시킨 것을 여기 가운데 넣었어요. 이 장준석 작가가 선택한 단어는 별이에요. 별. 두 개의 자음과 한 개의 모음인 비읍, 여, 리을 이거를 새롭게 조립하여 추상적인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회전 중심축을 이용한 잠어음의 역동적인 배치와 독특한 조형적 구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별들이 마치 하늘의 한 곳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 공간에서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별의 고유 운동과 우주에서의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각각의 잠어음이 중심축에서 회전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꽃이라는 단어를 해체하지 않고 작업했어요.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인데 글씨 뭐 같아? 이거는 숲이야, 숲. 다른 작품들도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거는 다 보여준 것 같고 한글을 이용한 그냥 다른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도 보여줄게요. 여기는 광화문에 있는 벤치, 여기는 울산에 있는 한글 조형물. 이렇게 큰 건물 앞에는 조형물이 전시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 제목이 사랑 만들기래. 사랑이라는 글자가 아마 잘 보일 거야. 가구, 한글, 뭐 제품 디자인 치면은 뭐 핀터레스트 많이 검색들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글 이용한 뭐 설치 작품, 가구 유사하게 시험 문제로 나왔던 것들을 볼게요. 투명의 재질 같은 경우는 입시에서 가장 좋아라 하는 소재기도 해. 안에 어떤 구조를 보이게 하거나 투시 형태 능력이나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으니까 친구는 다르게 접근했지. 다 합격한 그림들이야. 작년에 나왔던 문제 우리가 하는 거랑 거의 결이 같고 합격생 그림은 문제 1만 보여줄게. 입시는 제한된 시간 안에 너희들을 평가하기 위함이잖아. 문제를 굉장히 소재를 제한하고 너희들을 쥐어 짜낼 수 있도록 문제를 많이 줘. 근데 이제 선생님은 단어를 뭐 별로 다 고르세요 라고 하진 않았어. 어떤 단어를 선택하든지 자유고 아까 작품들 봤던 것처럼 음소, 자음, 모음으로 최대한 분해한 다음에 다시 재결합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별에는 밤 그 시 가지고 단어 하나 선택해서 입체 조형물로 딱 하나 4절 세로로 해서 소묘 완성. 어떻게 재창조할 것인가 그 단어를.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지만 정말 기본적인 형태력 빛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말 너희들의 가장 근본적인 그 기본기를 건드리는 문제거든. 거기에 유의하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